여러분,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AI 가전을 뽐내던 그곳에서 전 세계의 이목은 단 한 대의 로봇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뉴 아틀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백덤블링을 하거나 춤을 추며 재롱을 부리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무대 위에 선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아틀라스의 양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목표는 연간 3만 대입니다. 연간 3만 대. 이건 단순히 로봇 몇 대를 공장에 넣어보겠다는 테스트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드디어 상품이 되어 우리 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계의 페라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이지만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쓰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아틀라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추장스럽고 기름이 새던 유압식 관절을 모두 떼어내고 100% 전기 모터로 갈아 끼웠습니다. 몸집은 더 날렵해졌고 인간의 관절을 뛰어넘어 360도 회전하는 유연함까지 갖췄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가장 먼저 출근할 곳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의 거대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입니다.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그 거대한 공장에서 인간 대신 부품을 나르고 용접을 하고 조립 상태를 점검하는 아틀라스의 군단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로봇은 예전부터 공장에 많았잖아?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바닥에 고정되어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계단을 오르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움직이는 물리적 AI 그 자체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3만 대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건 이제 연구실의 로망이었던 로봇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넘어왔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을 통해 두뇌까지 업그레이드했다는 소식은 업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제 아틀라스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며 작업 효율을 높이는 괴물 같은 생산성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입술을 바짝 태우고 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치를 엔비디아의 18배로 만들 것이라며 호언장담해 왔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먼저 양산의 깃발을 꽂아버린 지금 머스크는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로봇이 걷는 게 신기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그리고 누가 더 싸게 로봇 대군을 양산하느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2030년 지구의 노동시장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점은 이 로봇들의 가격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책정한 아틀라스의 몸값, 과연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 가격 뒤에 숨겨진 인간 노동자의 잔인한 운명은 무엇일까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이라는 선제 공격을 날렸을 때 텍사스 기가 팩토리의 일론 머스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는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3세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V3가 스스로 빨래를 개고 부품을 조립하며 심지어는 동료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죠. 사실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완벽한 관절과 강력한 하드웨어에 집착하는 장인 집단이라면 테슬라는 거대한 두뇌와 압도적인 생산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물량 공세의 달인이거든요. 머스크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연간 3만 대, 우리는 100만 대를 목표로 한다. 옵티머스는 자동차보다 더 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100만 대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이건 단순히 로봇을 많이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봇 한 대당 단가를 소형차 한 대 가격인 2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뜨려 전 세계 모든 공장과 가정에 로봇 대군을 보급하겠다는 머스크 특유의 파괴적 혁신이죠. 옵티머스 VC3의 핵심은 엔드-투-엔드 신경망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사람이 일일이 로봇에게 팔을 10도 굽혀서 물건을 잡아 라고 코딩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천만 명의 테슬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내주는 주행 데이터, 그리고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로봇의 근육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에서 정밀 수술을 하듯 투입된다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전 세계 기가 팩토리에 깔린 컨베이어 벨트 전체를 장악하려 합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물리적인 노동은 이제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져도 로봇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그 미세한 압력과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함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30년 노하우 없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말합니다. 메오스크의 소프트웨어는 천재적이지만 아틀라스의 관절이 보여주는 그 경이로운 물리적 완성도를 따라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봇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거대한 돈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왜 굳이 3만 대라는 현실적인 숫자를 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현대자동차는 수조 원을 들여 이 로봇들을 현장에 배치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동 인구 감소라는 인류의 절벽과 인간 노동자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로봇 월대를 돌리는 비용이 낮아지는 골든 크로스 지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 로봇 노동자들의 시급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속도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접어든 걸까요? 여러분,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 한 대에 얼마인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선언하며 내걸었던 예상 가격표는 약 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 초반대입니다. 세상에 로봇 한 대에 4억 원이라고? 그 돈이면 숙련된 노동자 몇 명을 몇 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기업들이 열광하는 잔혹한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 노동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만 아틀라스는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점심시간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몸이 아프면 쉴 권리가 있죠.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충전 시간만 제외하면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완벽한 품질을 뽑아냅니다. 현대차와 BMW의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의 초기 구입비 4억 원과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합산해도 단 2년만 지나면 숙련된 인간 노동자 3명의 인건비를 추월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즉, 도입 3년 차부터 로봇은 기업에게 공짜나 다름없는 무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BMW 스파탄버그 공장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의 사례를 볼까요? 이 로봇은 인간이 가장 기피하는 공정 중 하나인 셰시 조립 라인에 배치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철판을 들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인간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로봇은 이 작업을 0.1mm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내내 수행해냈습니다. 불량률은 0%에 수렴했고요. 여기서 무서운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이죠. 공장장 입장에서 내일 아침 누가 결근할지, 누가 컨디션이 안 좋아, 불량을 낼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 그건 경영자들에게는 유토피아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격 정책에 허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32만 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테슬라의 목표가는 단돈 2만 달러, 약 2,700만 원 수준이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부자들만 쓸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살 수 있는 노동자를 팔 것이다. 이것이 머스크의 논리입니다. 만약 머스크의 말대로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로봇이 보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기업 공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근처 편의점 물건 정리부터 동네 식당의 설거지, 심지어는 택배 상하차 현장까지 로봇이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미 전 세계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의 40% 이상이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판왕인 인간형 로봇이 양산 벨트에 올라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했을 때 과연 그 로봇이 만든 제품을 사줄 소비자인 인간들의 주머니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로봇이 돈을 벌어다 주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며 생존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30년 아틀라스 3만 대가 공장을 누비고 옵티머스 100만 대가 전 세계 거리를 활보하는 그날, 과연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마차가 사라진 자리에 자동차 정비사가 생겼고 타자기가 사라진 자리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나타났죠. 하지만 이번 휴머노이드 대봉쇄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의 도구들이 인간의 근육이나 단순 지능을 보조했다면 이제 로봇은 인간의 형태와 종합 사고력 그 자체를 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포스트 워크, 즉 노동 이후의 시대로 강제 진입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아틀라스가 3만 대 양산되어 현대차 공장을 점령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로봇들이 학습한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로봇에게 1초 만에 복사됩니다. 한 대의 로봇이 벽돌을 쌓는 법을 배우면 지구상의 모든 로봇이 동시에 숙련된 미장이로 변신하는 세상이죠. 인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숙련도라는 가치가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 무력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비관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로봇이 모든 노동을 가져간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귀해지는 것은 바로 가장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로봇은 완벽한 용접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의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32만 달러짜리 정밀한 기계일 뿐 예술적 영감을 나누거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책임감은 가질 수 없거든요. 결국 2030년 로봇 인류 시대에 살아남을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로봇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지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3만 대의 아틀라스 군단을 움직이는 사령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방황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선언, 테슬라 옵티머스를 추월할까요? 분명한 건 2026년 CES에서 쏘아 올린 이 양산의 신호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클래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